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미국이 동맹 관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국의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목록에 들어간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독일, 일본, 이집트, 터키, 이탈리아, 필리핀, 조지아 등입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현 동맹 관계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려고 혈안이 된 이유도 밝혀진 셈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동맹국과의 문제, 몇몇 국가들과 이제 친구 관계를 끊을 때가 되었다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강렬합니다. 보고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월간지 아메리칸 스펙테이터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동맹 관계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표가 절대로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과의 친분을 당장 끊어야 할 때이다. 첫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했습니다. 사우디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이란보다 못하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만하고 어리석고 무모하다. 미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그야말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예멘 침공과 레바논 총리 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열한 정권을 포용하는 건 미국의 명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 사우디의 에너지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굳이 이들을 옹호할 필요는 없다. 중동 국가 중 미국의 가장 우방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가장 대적 관계에 있는 건 이란이죠.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사들이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사우디를 키워주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국방 무임승차라며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5개국 중 3나라가 국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할애하겠다는 공약을 2030년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스페인 역시 2019년 국내 총생산의 0.92%만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방비는 5년 전부터 계속 똑같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5위의 경제 수준을 지녔지만 미국에만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절대로 이들을 동맹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목된 것은 일본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이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진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뒤에 숨기만 했다. 필요에 따라 평화헌법을 어기면서도 이를 방패 삼아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에 더 기여해야 하고 그만큼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로비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막대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는 것이겠죠? 일본으로서는 불편한 대목일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스마트폰과 OLED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에서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4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빼앗긴 일본과 공동 3위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것입니다. 신문은 74개 품목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D램, OLED, 랜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대형 액정 패널, 조선 등 7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시모스, 이미지 센서, 전기 이륜차, 디지털 카메라 등 7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중소형 액정 패널, 리튬이온 전지용 절연체, 충전용 대형 터빈, 가상현실 헤드셋 등 4개 부문에서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1위 품목이
1년 만에 11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일본이 계속 하락세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1위를 빼앗긴 분야는 모두 페이스북과 BOE 등 미국과 중국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경우 곧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따라잡힐 예정입니다. 따라서 1위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 중국은 지난해 일본의 한 개 차이로 3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미국입니다. 총 2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한 품목 가운데 5개가 삼성전자 제품이었습니다. D램 시장에서는 1위 삼성전자와 2위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이 71.6%를 차지했습니다. OLED 역시 1위 삼성전자와 2위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90%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깝습니다. 세계 시장 5위권 이내에 든 우리나라 제품도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 단말기, 스마트워치, 시모스 센서 시장에서 2위였습니다. 휴대전화 통신 기지국 시장에서도 5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하락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공동 3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와 2위 화웨이의 점유율 차가 4%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올 2분기에는 화웨이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의 중국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국은 조선업계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4척 중 한국이 12척을 소유하며 중국을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8척, 일본은 1척입니다. 한국의 소유량 1위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일본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해상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계속 무너지고 있네요. 여기저기서 위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본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차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의 정책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일 NHK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34%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하면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 37%는 정책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8%는 아베 총리를 못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